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 경주포커스 매일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본래 라이브로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4시 50분부터 녹화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녹화이기 때문에 이 숫자나 각종 통계들, 특히 코로나19 관련한 통계들은 4시 50분 현재이다. 이걸 감안하고 방송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전두환 씨 광주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처럼 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헬기 사격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비오 신부가 전두환 씨는 2017년 회고로 해서 귀총소사 없었다, 조 신부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달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사자 명예를 훼손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전 씨가 자신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반성도 없었다, 이렇게 전두환 씨에게 죄가 있다고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출발할 때 연희동 그 집에서 출발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전두환 이순자 사는 그 연희동 집에서 출발할 때 그쪽에서 5.18 단체인가요? 시민들이 대국민 사과하라, 이놈아, 전두환이 이 더러운 놈아, 막 이렇게 고함 지르니까 힐끗 쳐다보면서 말 조심해 이놈아 그런 게 이제 마스크로도 보이고 하던데, 결국 죄짓고는 못 산다. 전두환 씨 결국 이 신세는 징역 살인은 면했습니다만 이 죄는 앞으로 물론 항소심도 있고 하겠지만, 항소를 하면 그래도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국방부 조사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었던 걸로 인정이 됐으니까요. 더 이상 결국 그 국방부나 또는 그동안에 슬로만 전해왔던 헬기 사격이 있었다, 증거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일보 빌딩에 총탄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인정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방어적으로 5.18 계엄을 선포했니, 어쩌니 방어적으로 발표를 했니, 이런 전제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어느 놈이 방어하는데 헬기에서 시민들 향해서 총을 쏩니까? 그동안 전두환 거짓말 했던 것이 이제 사법부가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전두환이가 만든 민정당의 후손이 노태우로 이어지고, 노태우 김영삼 합당으로 이어지고, 그 당의 후손들이, 그 후예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온 게 지금 국민의힘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회창 씨네 이명박 박근혜까지. 그 국민의힘이 과연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앞으로도 더 지켜볼 일입니다. 역사에서는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는 현실 재판에서도 결국은 유죄를 선고받았듯이 앞으로 역사의 법정에 가면 더 큰 유죄가 나오겠죠. 코로나19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오늘 0시 현재 국내 확진자가 414명, 해외 유입이 24명, 이래서 438명, 11월 26일 날 581명을 정점 찍고, 27일 555명, 28일 504명, 29일 449명, 오늘 438명,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수도권 2단계로 격상이 되고, 충청도 쪽도 2단계로 격상하는 지자체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대개 정부가 2단계를 적용하지 않은 도시들은 1.5단계로 지금 내일부터 격상이 되죠. 우리 경주도 그래서 1.5단계로 격상이 되고, 1.5단계로 격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이 전화경 시장 어제 우리 경주에 확진자들 많이 나타나면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1.5단계로 격상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 제한사항들 준수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 계셨고, 우리 경주 아시다시피 28일 날 1명, 29일 날 5명, 오늘 또 추가로 3명, 거의 모든 확진자들이 영남대학교 1학년 102번 확진자의 직간접 접촉자 가족들에게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오늘까지 4시 50분 현재 우리 경주시 누적 확진자는 110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경주시에서는 자꾸 100번째 확진자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바로는 10월 3일 날 우리 98번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발생
했습니다. 10월 3일 여성 50대 이후에 56일 만에 그 28일 날 이 백이변 확진자, 지역 확진자, 물론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입니다만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99번, 100번 확진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해외 확진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경주에서 해외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10월 28일 날 101번째 확진자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28일 날 그저께 102번째 확진자가 나타났고, 그 직간접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오늘까지 110명째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현재 그 검사 중인, 우리 경주에서 검사 중인 분만 186명, 어제 하루 동안에 227명이 검사받았고 해서 일단 6시쯤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격리 중인 분도 어제 71명이 더 확진자 접촉자 분류가 돼서 격리 중이신 분도 오전 10시 현재 127명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 나온 3명도 102번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이렇게 경주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2번 확진자하고 레슨 같이 받았던 중학생, 서러블 요즘 여기는 선생님, 학생, 교사 모두 학생 25명, 교사 12명, 가족 3명 모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저는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전화기 시장 호소문 발표한 것, 대국민 지켜달라는 사항 브리핑하신 것, 어젯밤에 브리핑한 내용 여기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시장 주나경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코로나19 추가 하여튼 지금 내일부터 2단계로 1.5단계로 우리 경주가 격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 특별히 좀 준수를 잘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고, 경주는 이 타지역 확진자가 경주를 방문해서 시민들을 접촉하면서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앙시장 진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친지나 지인들 밀접 접촉 만날 경우에도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이거는 내일부터 12월 1일부터 우리 경주도 1.5단계로 격상돼서 시행을 한다 이 말씀드리고, 아까 격상해서 달라지는 부분들, 제한사항이나 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 경주 포커스 여기 29일날 중앙시장 브리핑 영상도 있고 여기에 표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상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다음 경주 소식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남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정문화재만 해도 470점 가량 됩니다. 문화유적만 현재까지 발견된 문화유적이 한 470, 거의 한 470점 가까이 되고, 보물 13점을 비롯해서 유형문화재 10점, 문화재 자료 3점, 사적지 12개, 보물이 13개 이런 등등 남산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되어 있고 사적 31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수많은 특히 불교 유적이 많고 이런 곳인데, 여기 산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하면 사실은 속수무책인데, 이걸 경주시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을 해서 한번 각종 재난에 한번 대응해 보겠다라면서 그저께 26일 날 이 요 기사에서 보는 대로 통일전에서 시연회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화재 정보를 이렇게 막 입력이 된 이른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놨더라. 그 스테이션 관제센터를 하나 두고, 그리고 그 관제센터에 여러 가지 입력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무슨 누가 침입자가 있거나 무너지거나 하면 그 신호가 이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스테이션으로 오고, 그러면 스테이션에서 그 무인 드론으로 이렇게 그 문화재 좌표가 찍어지면 무인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그 문화재 상공에서 촬영도 하고 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보내면 사람이 출동을 하든지 소방서 연락을 하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경주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구축을 해보겠다라면서 26일 날 시연회를 했고요. 남산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심이 길고 남북으로 길죠. 길고 해서 이걸 관제센터 하나 드론 한 대로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여러 가지 국보 또는 좀 중요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션 하나 만들고 드론 한 대를 하고 이 사업을 구축하는 데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내년 2월 말까지 한 군데
뭐 한 군데라는 것이 문화재 하나는 아니고 여러 문화재를 포괄하는 그런 그 관제센터와 드론과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2월 말까지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디에 하면 좋을지 경주 국립공원사무소하고 이 관제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협의가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좀 중요한 문화재가 많은 곳, 뭐 서남 용장계곡 쪽이나 아니면 뭐 삼릉계곡 쪽이나 이쪽이 좀 밀집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쪽을 가장 잘 신호를 잘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에 관제센터와 드론도 무인으로 뜨고 하는 이런 하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26일 날 용역 보고회를 했고, 뭐 용역이 별다른 용역이 아니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재난안전관리에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남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경주시는 전망을 하고 내년 2월 말까지 1억 9천만 원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남산에는 불교 유적이 특히 많습니다. 절터만 해도 128곳이나 되고, 불상만 해도 한 100채가 넘습니다. 100채, 머리가 있거나 없거나 하네. 탑이 72기 정도 있고, 뭐 연화대자, 왕릉, 정자터, 석등 등등 문화유산이 정말 많은, 그래서 지붕 없는 박물관, 노천박물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남산보호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드론을 활용하게 한다. 내년 6월 말까지 일단 하나를 구축한다. 이런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요. 오늘 시의회, 오늘부터 그 12월 2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정례회, 국회로 치면 정기국회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도 심의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한 1조 5천억 되는 내년 경주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하기 시장도 오늘 개회식 할 때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시정 방침, 내년도 경주시청 시정 이렇게 운영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밝혔고, 올해는 긴 장마, 2차례 태풍, 코로나19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지만 뭐 여러 가지 잘 했다, 뭐 이런 그 추경만, 코로나19 긴급대응 추경만 1,550억 편성했고, 뭐 신라환경 특별법 시행령도 제정이 됐고, 특히 전북희망농원 환경 문제를 국민고충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이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 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성과로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내년도 역점 시책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 너무 길어서 다는 못 보겠는데, 일단 올해 뭐 성과 정리한 것, 내년 계획 이야기하는 것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52일간의 긴 장마와 2차례의 큰 태풍,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반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여러 차례의 재확산 고비가 있었지만 전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와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운영, 범시민 방역 순찰대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긴급 발동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경산의 한 대학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대생 1명을 필두로 무려 9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역 감염 재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합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행사비와 홍보비 등 불효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총 1,550억 원을 편성하여 긴급 생활 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등 생존자금 323억 원을 긴급 지원하시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제회복비, 가구 수수료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업소 지원, 치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각종 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마련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 의원님들과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난관 속에서도 그동안 민선 7기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여 지정에 담아내고 시민이 모두 행복한 명품도시 경주를 향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신라 왕릉 특별법과 동시행령 제정되어 틀린 세계의 정기와 안전적 재원 확보 등 신라 왕릉의 보건을 앞당기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고전민을 남아있던 천국 희망농을 환경 문제가 끈질긴 노력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충민은 현장 전원으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건동, 구정동 일대의 보도 제한을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안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자금 선순환을 위해 원래 출시한 지역화폐 경주페이는 시민들의 큰 홍보로 당초 200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분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차량용 첨단소재 성능가공기술 보도센터 건립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자동차 생태계 기반 도심과 지역산업 대외의 간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루지 관광석, 정거리 고축, 실내 해양학 학교 도심 등 8개 기업의 8,424억 원의 투자일치 MOU를 체결한 큰 성과를 거뒀으며 함성동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을 비롯한 3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6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지속, 자국 산업 보호주의 확산,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1,700여 경기시 공직자들은 경주의 미래 발전된 시스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영향을 집중하고 온 시민이 강구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경주시와 제8대 시의회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려온 경주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실현시키는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간 준비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올해부터 5.3% 증가한 1조 4,895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중앙부처 예산 합계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크게 증액됐기 때문이며 국회 예산 통과를 앞두고 지금 이 순간도 지역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하에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해철 예산은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성 경기에 대해서는 절감하여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파급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시정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한 20분 더, 한 8분가량 더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앙시장 연설은 일단 여기서 제가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고요. 이 중앙시장의 이 연설 영상도 저희 그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이렇게 전량 그대로 100%다 탑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연설문 내용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에 기사에서 오늘 중앙시장 그 시정 연설한 내용들, 여기다 영상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만 그 연설문 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 어떤 분야에 얼마라는 내용까지도 여기 다 있으니까 이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회식 때는 시의회 의장도 1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또 연설을 하는데요. 서울대 의장 연설, 여기도 뭐 다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안 갑니까? 참네. 체험이 아니면 안 간다. 잠깐만요. 왜 또 안 가냐? 서울대 시의회 의장의 연설도 저희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26만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분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된 지가 그리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설계하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총력을 다해 흔들림없이 대응하고 있는 어르신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 의장의 이런 연설도 저희 그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서 영상으로 전체 영상을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 소식 몇 가지 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 있잖아요. 그걸 뭐 해양 방류하겠다 지금 결정을 11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지금 계속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올해 안으로는 결정을 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경상북도 의회가 그 얼마 전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또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오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한정태 의원이 발의한 그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 결의문 내용 뭐 철회하라, 이건 뭐 그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오염뿐만 아니라 인류 지구 해양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계획들 철회하라, 이런 요구들 결의안을 오늘 했고요. 이 22일 동안에 그 시의회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정기국회 때는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 뭐 국내 시민단체들이 그 국회 감시 활동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경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안건들도 많이 심의를 하고, 특히 한 1조 5천억 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데, 여러분들 의회 홈페이지에 가서 좀 의회 일정들도 확인도 하고 하셔서 좀 많이 참관도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참관하시기 어렵잖아요. 평일날 일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빨리 좀 생중계하라, 이렇게 요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중계하면 굳이 의회 안 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또 본회의 시작이 되면 뭐 이만우 의원하고 박강호 의원 이렇게 두 의원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요. 실 이만우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장애인협회 안광분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이 뭐 4평 정도 20년 전에 했다가 최근에 옮기고 했는데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사무실 구실을 못한다. 이거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박강호 의원의 경우에는 한수원이 본사를 2016년 4월달에 경주로 옮기면서 경주 종합발전계획 5대 프로젝트 및 10대 생활 체감형 사업을 밝힌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행 상황을 보면 전혀 이행이 뭐 제대로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경주시에 대해서 한수원이 이런 계획들 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요구들 했고요. 이 영상도 당연히 유튜브에 지금 기사에서 연결된 걸 보셨고, 기사에서 연결된 걸 보셨고, 박강호 의원의 5분 발언이라든가 이만우 의원의 5분 발언 전체 분량이 여기 안녕하십니까.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의 의장님,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이만우 의원 지지하시는 관리 등으로 분들은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공유도 해서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박강호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유튜브에 다들 들어있고 합니다. 박강호 의원 5분 발언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양역시장 프로드를 구현하는 시너지 슬로건을 뉴 클리어 에너지 실크로드로 정하고 경주 종합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전 계획으로 5대 프로젝트 및 10대 생활 체감형 사업으로서 원자력 협력기업 100개 유치,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 설립, 지역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재경 장학관 설립, 경주 용고 여자 축구단 창단,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거점으로 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 등 5대 프로젝트와 안심 가로등 설치, 어르신 심장마비 예방 지원, 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을 위한 대안사업, 행복나래 집수리 사업, 한수원 문화의 거리 조성, 모라도시 경주를 위한 메세나 사업, 한수원 문화가 있는 날 시행, 행복대학 희망나래 사업, 아인슈타인 클래스 사업, 지역대학 협력 확대 등 10대 생활 체감형 사업입니다. 본 사업들 중 특히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동반 이전되어 인구 유입, 세수 확보, 고용 창출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경주시 또한 한수원 이전에 발맞추어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 신설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행 상황을 보면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수원과 경주시는 본사 이전으로 경주로 이전한 기업과 인원이 102개사 1,339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이전 기업 가운데 66개 업체는 직원 수가 10명 이하이며 이 중 20개 업체는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한수원의 용역업체로 한두 달 경주에 머물다 용역이 끝나면 철수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기업 유치 업무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10대 생활 체감형 사업들도 대부분 이런 내용들 전체 영상을 보시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 경주포커 TV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박강호 오늘 준하인 시장 시정연설 전부, 소대 시의회 의장의 오늘 정례회 개회사 전부, 그리고 박강호 의원의 5분 발언 전부, 그리고 이만우 의원의 5분 발언 전부, 그리고 준하인 시장의 어젯밤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 내용 전부를 우리 경주포커스 TV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소식은 방부장 유치에 따른 갈등, 결정에 따른 갈등, 맥스더 추가 박강호 의원이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경주 포커스 뉴스는 뭐 단신으로 경주시가 내년도 정부 보급종 벼 4개 품종 12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보급종 신청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지금 포털에서는 보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직무정지하게 해달라는 이 법원의 심리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5시 25분인데요. 녹화하고 있는 반정부 수사로 불편해진 총장을 편법으로 쫓으려 하고 있다. 이 반정부 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조국이가 정부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이런 논란이 있고 오늘 저녁쯤엔 아마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하고 CMS 경주 포커스 구독 후원자 11월 달에 신청해 주신 분이 유튜브 구독자는 한 20분이 되는데요. 구독 정보를 공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분은 4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CMS 구독 후원은 2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유튜브 구독이야 구독 신청하기를 뭐 어디서든지 하시면 되는데 CMS 구독 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잠시만 보실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11월 30일 추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첨을 하겠습니다. 약속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는 안 보일 겁니다. 이거는 일단 빈통이라는 건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여기다가 이번 달에 CS 구독 후원해 주신 분이 2분이 계십니다. 11월 4일 날 강선수님, 11월 11일 날 유시훈님, CMS 구독 후원해 주신 2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20분이 구독 신청을 하셨는데 구독자 정보를 공개를 해 주셔야 제가 볼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공개로 해서 볼 수 있었던 분이 제가 4분 뿐이었습니다. 11월 9일 날 이규태님, 11월 15일 날 영어로 리청훈님, 그리고 11월 24일 날 난 너에게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11월 28일 날 ROS의 로사엘, 이렇게 그래서 총 6분을 대상으로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접어서 넣겠습니다. 이 화면은 편집이 없는 거니까 그대로 통으로 계속 보면서 하시면 그대로 제가 될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그리고 CMS 구독하고 이번 달에 유튜브 구독을 동시에 해주신 분은 쭈사랑 불주꾸미 10만원, 3만원 식사권을 드려야 되는데 둘 다 해주신 분은 없어서 해당 사항 없고,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또는 CMS 구독 신청자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트랙스타 10만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시는 분은 경주 포커스로 연락을 꼭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은 제가 안 보고 뽑겠습니다. 짠, 뽑았습니다. 요번에 추첨되신 분은 11월 24일 날 유튜브 구독해주신 난 너에게 님께 트랙스타 10만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포커스 7742-7625 전화번호로 난 너에게 님이다 라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난 너에게 님께 축하드립니다. 트랙스타 10만원권 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또 우리 구독자 중에서 2사람 이상 구독을 권유해 주신 분은 또 언제든지 추첨 대상이 되니까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이 되고요. 우리 경주도
오늘 오전까지 3명 나와서 지금 210번째까지 참 110번째까지 나왔는데 6시 퇴근할 때 삐리릭 추가 확진자 소식이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추가 확진자 경주에 있었다는 소식 안 전했으면 합니다. 내일이 원래 마지막 달인데요.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고요. 라이브로 늘 했어야 되는데 오늘 피치 못할 약속이 생겨가지고 녹화로 진행한 점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4시 50분부터 지금 녹화를 했고요. 지금 5시 30분입니다.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인데요. 11월 31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7시쯤에요. 내일 12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